연자 씨 부부가 평소처럼 아침 운동을 하러 집을 나서자 상자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한 민호 씨가 결국 의문의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때 아빠. 연자 씨 태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감히 이걸 건드려? 엄마. 네가 뭔데 감히 이걸 네 맘대로 건드려? 나쁜 놈, 못된 놈! 엄마, 그게 아니라. 당신 대체 누구야? 누구길래 이 물건을 마음대로 훔치려고 해? 당신 누구야? 누구냐고? 엄마! 대체 이게 뭔데 그래요? 나도 좀 봐요. 나도 좀 보자고요, 좀. 이게 또 뭔지. 한바탕 신랑이 끝에 결국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자 속에서 나온 건 아기 용품과 사진 한 장. 여기에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민호 씨 가족이 끝장날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야? 그리고 사진 속의 쌍둥이는 민호 씨 가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시각,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똑같은 사진을 보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엄마! 아들. 세상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체형부터 생김새까지 민호 씨와 똑 닮았습니다. 여기 나와서 뭐해? 그냥 나와 있었어. 아이, 또 이거 보고 있었어? 지난번에 만나본다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 만나봤는데 아니더라고. 나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 그래? 엄마, 좀 잊고 살자. 어? 어차피 동생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야. 동생이라뇨? 그렇다면 용현 씨가 사진 속 쌍둥이 중 형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어쩌다 쌍둥이가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용현 씨와 달리 민호 씨는 자신이 쌍둥이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이게 뭔데 엄마가 이걸 가지고 있어? 어?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이게 대체 누군데 그래? 결국 석재 씨가 3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야, 그건 네 살인이다. 너 쌍둥이야. 내가 쌍둥이라고? 연자 씨 가족에겐 대체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걸까요? 내가 쌍둥이라고? 연자 씨 가족에겐 대체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3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강원도의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던 연자 씨 부부. 얼마 전 쌍둥이를 낳은 이웃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는데요. 여보, 가자. 여보, 미안해요. 아니, 뭐가? 다른 여자 만났으면 자식도 낳고 잘 살았을 텐데 하필 애 못 낳는 날 만나서.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딨어. 가자. 내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가자. 안타깝게도 연자 씨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웃집 쌍둥이 엄마 미선 씨가 연자 씨 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쌍둥이만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도현이 딱 1년만 부탁드릴게요. 사정 얘기는 들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보살피고 있을게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미선 씨가 쌍둥이 중 한 명을 키워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요. 그 아이가 바로 민호였습니다. 100일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이웃집에 맡긴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던 미선 씨인데요. 연자 씨 부부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미선 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제발. 그런데 1년 후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연자 씨 부부. 여보 제발. 나 도저히 저 아이 못 보내겠어. 제발. 우리 자식으로 키우자. 안 돼.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안 된다니까. 아이를 키우며 정이 들자 연자 씨가 못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친모에게 아기를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가 키우겠다며 고집을 피운 건데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연자 씨의 욕심은 남편 석재 씨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연자 씨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오주를 결심합니다. 아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릇된 명분 속에 타인의 상처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연자 씨 부부가 자신의 친부모인 줄 알았던 민호 씨는 자신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한 진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미안해 민호야. 미안해. 미안하다 민호야.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걸?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건데. 35년 만에 드러난 놀라운 비밀. 쌍둥이는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쌍둥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던 씨의 친부모는 동네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씨 부부에게 쌍둥이 중에 동생인 씨를 잠시 맡기게 됐던 건데요. 씨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갑자기 동네에서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그 후 씨는 씨 부부를 자신의 친부모로 알고 성장하게 됐는데요. 우연히 씨는 자신에게 친부모와 쌍둥이 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을 찾고자 했지만 세월이 너무 흘러서 가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밀이 밝혀지고 3년 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민호 씨. 상현아.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야 어디 갈까? 아무데나 가자. 그럴까? 가자. 야 그나저나 너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바빠? 요즘 좀 바빴다. 야 그래서 지난번에 쌩 까고 그냥 갔냐? 뭐? 무슨 소리야? 아 3달 전에 내가 너 불러도 뭐 쌩 까고 그냥 가더만. 하긴 그때하고 지금하고 패션이 많이 바꿔졌다? 야 뭐해? 얼른 가자. 야 잠깐만. 거기가 어디야? 뭔 소리야? 석 달 전에 나 봤다는 거 거기가 어디냐고. 태종. 미안. 야 어디 가? 한 번도 간 적 없는 곳에서 친구가 자신을 봤다는 말에 민호 씨는 곧장 대전에 있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조차 모른 친모와 쌍둥이 형제를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름도 모르신다고요? 네. 사시는 곳도 모르시고요? 네. 근데 저랑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씨는 경찰에 가서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자신의 지인 중 한 명이 이 동네에서 씨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형인 것 같으니 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쌍둥이 형의 이름도 성도 몰랐기 때문에 경찰도 어떠한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이에 경찰관이 한 가지 묘수를 냈습니다. 씨가 일란성 쌍둥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씨의 사진을 담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게 된 건데요.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는 그리워하던 가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가족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민호 씨 가족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저기 오셨네. 38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자 씨 부부에게 아기를 맡긴 그날을 한평생 후회하며 살아왔다는 친모 미선 씨. 우리 아들 만나.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그 긴 세월 가슴에 묻어뒀던 죄스러운 마음을 뒤늦게 털어내는 연자 씨. 한 부부의 잘못된 욕심으로 평생을 떨어져 지내야 했던 쌍둥이 형제. 만약 그때 부부가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이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욕심이 지나치면 큰 재앙을 초래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